저는 진짜로 참 민주당의 정책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아, 이게 저 시험으로 판검사 되는 거 이거 너무 문제가 있어. 이거 정말로 앞으로 기회에 균등을 위해서 로스쿨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해갖고 로스쿨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게. 근데 반대 또 지금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주로 이제 20, 30대 여성과 뭐 50대 이상의 남성들 56, 뭐 386 세대 뭐 이렇게들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검찰이 나쁜 새끼야. 검찰로 우리가 다 해체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화로운 사회를 돌려주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검찰이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마저도 신락 같은 희망인 보안 수사권 또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0, 30대 여성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맞습니다.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사실 있었던 기자회견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민변, 심지어 민변까지도 그쵸.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민변은 뭐 전형적으로 민주당 네. 편이었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주체가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민변 전체가 아니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다. 네. 절대 민변 전체라고 쓰지 말아달라. 왜냐 그렇습니다. 민변 전체는 또 사법위원회 이런 데 보면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다는 입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런 대표적인 여성 또 단체들이잖아요. 한국 여성민우회, 여성민우회도 맞습니다. 굉장히 네. 이제 좌파적 성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런 여성노동자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네.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것이다. 네. 개정안이 피해자한테 계약이 되면 안 된다. 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런 지금 피해자에게 계약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장윤기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장윤기 사건 자체는 2달 전에 일어났었고요. 원래 이제 베트남 여성을 사귀다가 이 장윤기라는 이 범인은 고졸에 이제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식당에서 같이 알바를 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을 사귀었는데 그 베트남 여성이랑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네. 이별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트남 여성 진술에 따르면은 이 장윤기는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제 싫다고 부인을 하는데도 성폭행을 하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성폭행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이 여자를 감시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 같이 출근을 한대요. 이 여자애가 신고하나 마나. 그래서 세상에. 같이 출근을 해갖고 식당에 성폭행 당하고 그 베트남 여성이 같이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장윤기가 같이 식당에 나갔는데 그래도 사장한테 저 장윤기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갖고 그게 그나마 경찰에 신고가 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마라. 라고 네. 이제 저길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윤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나 이제 10년 털린 거야. 나 이제 인생 끝장날지도 몰라라고 해갖고 또 이제 그때는 그 여자를 또 죽여버리려고 이 여자를 사방천지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네. 다른 폭행 대상을 찾은 것이 아이고. 16살 소녀였던 겁니다. 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사건이? 끔찍하네 진짜. 네. 와. 그래놓고 이제 그 여성을 실제로 이 장윤기 집에서는 리얼돌이라고 사람 실제 모양을 한 네, 인형이 맞아요. 있거든요. 거기를 찌르는 흔적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런 각종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납치할 때 주로 케이블 타이 쓰잖아요. 한번 쫙 당겨서 묶으면 그렇죠. 절대 안 풀어지는 거, 가위를 끊어야 풀어지는 거.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다. 네. 근데 그런 증거물들을 경찰이 그럼 가져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장윤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기분 나빠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저 여학생이 눈에 띄어서 그냥 내가 욱하는 마음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집에 리얼돌로 연습하는 적, 뭐 케이블 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계획한 거잖아요.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죄명 자체가 네. 강간등 살인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게 훨씬 죄가 무겁죠. 형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징역이라는 거는 한 번 만약에 감경이 되면 이론상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강간 등 살인, 그러니까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강간 과정에서 살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법정형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이거는 엄청 천지 세구나. 차이예요. 네, 천지 차이네. 천지 차이예요. 그냥 경위가 달라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그 경찰서 아닙니까? 네, 네, 같은 경찰서인데 네, 재밌는 건도 뭐냐면은 이게 거기 이제 박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 장윤기 아버지의 편의를 많이 봐줬다라고 나오는데 보면은 박경감이라는 사람은 주로 이제 광산 경찰서 그 광주 경찰서 그 권역 내에서 수사 라인을 주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장윤기 아버지는 주로 파출소 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동선이 겹칠 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장윤기 아버지가 이 박경감이라는 그 배우 세력에게 한 명이 친밀해서 알려주면서 아, 형, 나 어떻게 우리 아들이 큰일 저질렀어라고 상의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광산 경찰서가 광주 광산 경찰서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거나 제3자 인물이 야, 그 걔 아들 사고 쳤다니까 네가 좀 봐줘라 라고 말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심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미 구속이 됐어요. 뭐 수십 차례 통화하고 케이블 타이 확보하고도 압수수색 안 하고 뭐 이런 걸로 그 구속된 이 박경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친분관계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뒤집어 해석하면은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왜 나섰는데. 그렇죠. 그거는 누가 위에서 개입한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큰 의혹이 벌어지는 게 야, 도대체 그러면 경찰 아들이 살인범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나?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얼마나 더 있었던 거지? 저도 정말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모든 수사를 개시를 하고 수사의 종결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면 이건 누가 구제해 주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심지어 뭐 변호사들이 경찰 상대로 해서 일하기가 되게 쉽다. 왜냐하면 만나자면 만나주고 밥 먹자면 밥 먹고 술 먹자면 술 먹고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진짜 위험한 게요. 경찰은 지역 밀착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유지가 누구고 우리 축구 대회 할 때 음료수 사다 준 사람 누구, 우리 회식 할 때 고기 사준 사람 누구 이런 정보가 너무 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걱정을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중이 누가 부자고 누가 권력이 있고 누가 힘이 없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경찰은 객관적 위치에 서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상황을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경찰이 뭐 부패한 거 절대 아니고 당연하죠. 진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검찰 경찰 수사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견제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견제하고 한번 사건을 다시 리뷰하는 거. 그러면은 경찰이 만약에 모든 사건을 다 맡아서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은 손댈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게 지금 보안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보안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통신 내역도 지금 뭐 한 달치밖에 안 했네. 뭐 1년치 다 가져와 봐. 그 카드 결제 내역도 한 3년치 봐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했네. 가져와 봐. 라고 해서 보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어떤 성과 관련된 뭐 도구들을 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진성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우리의 김어준 교주님께서는 이런 사건 1년에 수십 건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랄 발광하지만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장윤기 사건 뭐 이런 거 계속 일어나는 거 너네 언론이 떠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소위 검수한 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보안 사건까지 없애버리면 끝이다. 너네가 지금 이거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괜히 언론 보도 많이 하면서 방해하잖아. 그런 취지인 거죠.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런 말했어요.
장윤기 사건이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는 안 된다. 네. 아니 이거를 지금 핑계로 삼고 있나요? 장기 사건을 말하면은 지금 검찰 개혁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오록돌이 지금 다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김한규 의원 이번에 그러니까 개정안 만든 사람 있잖아요. 김한규, 예. 김한규 의원이 예. 보안 사건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은 발생한대요. 당연하지. 어. 아니 소방서 있다고 그렇죠. 불 안 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바로 응급실 있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거 바로 이제 김웅 네. 전 의원이 네. 소방서가 있어도 화재는 발생하니까 네. 소방서는 필요 없다라는 논리랑 똑같은 네. 거다. 저기 또 나오네요. 네, 그렇죠. 병원이 있어도 코로나는 맞아, 발병하니까 맞아. 병원은 필요 없다. 네. 경찰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 발생한다. 이거는 경찰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게요. 진짜 그야말로 국민을 붕어 수준의 지능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야 지금 화재로 3명 죽었어. 소방서 있는데 지금 사람이 지금 화재로 죽었다니까 소방서 없애버려.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또 박은정. 네. 아 참.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조선이 또 나왔어. 검찰의 언론 플레이이고 박은정 의원님이십니다. 네. 검찰의 언론 플레이이고 조선일보와 한동훈의 선동이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과대평가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검찰의 언론 플레이이고 네. 조선일보와 한동훈의 네. 선동이다. 뭐가 어. 이 장윤기 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래서 보안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조선일보만 쓰나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지어 그러니까요. 아까 바로 앞에 불러드린 대로 네. 민변 여성위원회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지금 다 나서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자 김용민 선동당했나? 김용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죠? 네.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참여해서 뛰면 된다. 발에 땀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오진영 작가 네. 그 제가 페이스북을 가지고 온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취지라고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이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면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문제 그거 제기를 하면 영상을 한번 좀 정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네. 내가 거라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발의한 법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들,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형사사법의 대전환인데 맞아요. 이것이 어느 하나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법을 어쨌든 신속하게 마련할 네. 테니까 행안부와 법무부는 그에 따른 시행령, 부령, 뭐 매뉴얼,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같이 발맞추어서 해주십사. 그래야 알겠습니다. 국민 피해가 없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사건 번호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검사가. 검사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그 사건 번호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를 해도 그 사건은 자기 사건이어서 계속 챙기게 돼요. 어떻게 됐냐, 내가 이거 수사하라고 했는데 불렀냐, 어쨌냐 이러면서 계속 책임감을 부여할 수 책임감을 있게끔. 부여하게 챙기면은 그 경찰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걸 하시는 그게 저는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대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게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있고 범인이 있으면 국가가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검사를 임명해서 그래서 이 피해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조사해서 이거를 법정에 올린다라는 게 근대 사법 체계의 근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사자주의로 그럼 피해자가 그럼 다 수사하고 네.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쵸? 민영화 그러니까 네. 수사 민영화 수사 거의 민영화네. 거의 뭐 그런 얘기가 수사 지금 나오는 민영화 거예요. 이 사람들 민영화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왜냐? 부익빈 빈익부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사 민영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고 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리고 제가 또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야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 최고 잘하는 변호사 누가 나 소개 좀 시켜줘. 라고 제가 양경 변호사한테 막 부탁하면 양경 변호사 소개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주죠. 그런데 네. 제가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어디에서 직업도 없이 저는 그냥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피해를 구제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누구한테 부탁을 제가 양경 기자한테 전화하면 양경 기자가 저 모르는 사람 전화 받고 사람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아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는 정말 권력 있고 돈 있고 인맥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해도 네. 정말 김앤장이나 이런 대형 맞습니다. 물품을 선임할 정도의 그런 재력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어도 아마 피해를 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김현장이 어디 뭔지도 모르는 이런 보통의 국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최강욱 언론에 알리면은 된다? 무슨 말코 같은 소리예요? 언론 저희 처음에 그러니까 네. 저희 말씀 나눈 대로 언론에 알려서 언론이 하면은 네. 또 이제 또 가짜 뉴스라고 그렇죠. 네. 경찰이 막 난리치고 또 그렇죠. 이제 어디서 신고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언론에 알리면은 언론에 알린 그런 수사기관 네. 수사기관은 또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거 문제 삼고 그렇죠. 네. 아니 법으로 자기네가 다 언론이 정말로 진실을 추적할 경우에 그 봉쇄시키기 위해서 이런 입틀막법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지네 필요할 때는 언론에 알리면 된다? 아니 우리 양 수사관 이거 할 수 있겠어? 박 수사관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도 안 됩니다. 재배당해 주세요. 못 하겠어 이거. 터무니없는 아니 네. 이런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진정성 있는 얼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네. 좀 나쁘끄럽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강욱 의원은 전 의원은 언론에 떠넘기고 언론 네. 제보.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알아서 피해자 네. 죽은 사건 어떻게 당장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피해자 사망한 사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요. 네. 피해자 사망이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데 피해자는 사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주위의 가족들이 이제 뭐 탄원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직접 피해자입니까? 당신 그 자리에 없었잖아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이태원 양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나서고 검찰이 네. 보안수사 안 했으면은 그냥 우발적 살인으로 그 김웅 의원이 그 얘기하잖아요. 한 30대 중반이면 나와서 거리 활보하고 있을 거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탄원을 해도 네. 사실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행하지 않았으면 어머니는 뭐다? 그냥 경찰에 민원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네. 검찰이 진짜 이 사건 뭐지? 그리고 사실 검찰로서도 중대한 사건이니까 들여다볼 그럼요. 수밖에 없죠. 보니까 이거 수사 안 했네라고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지금 요구권만 남겨두고 네. 요구권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왜냐 네. 요구해도 제대로 안 하고 네. 묵혀 있고 몇 년 가고 이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구하면은 뭐 한 달 내에 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안 하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안 하면은 무슨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라고 네. 하는데 징계 안 하면 어떨 건데요? 그러니까. 네. 무슨 킥스에 또 넘기면 된다. 네. 자료를 올리면 된다. 이게요. 국민들이 다 무슨 법률 전문가 수사관입니까?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사실 진짜 문제인 게 네. 이렇게 보안 수사를 하면 소위 보안 수사 핑퐁 친다 그러잖아요. 네. 보안 수사 요구해. 그럼 보안 수사 요구해서 안 해. 그럼 다시 검찰로 가져와. 검찰이 야 다시 보안 수사해. 또 안 해. 가져와. 이게 보안 수사 핑퐁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안 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은 검찰 사건 번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은 더 이상 그 사건에 신경을 안 쓰게 네.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박은정 의원 얘기는 이 보안수사 요구를 보내더라도 이 킥스에 네. 그 검찰의 사건 관리 시스템에 남게 하자, 네. 책임감을 강화하게 하자라는 네. 것인데 네. 아니 내가 그냥 사건 가져와가지고 이게 계좌 추적하고 하면 될 거를 갖다가 또 요구를 보내서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남아있들 하는 거는 내가 못하고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번잡한 거를 그걸 또 하라고요? 서류 요식행위만 계속 남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사실 그렇게 해서 보안사 요구했는데 정말 오지게 말을 안 듣는 사례들이 네. 일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보안사 요구 4-5번 했다. 네. 근데 안 됐다.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검찰 없을 건데 개무시해. 그러니까요. 이런 경찰이 있다는 걸 어떻게 지금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네. 검찰 보안서 요구에도 경찰이
보안 수사 안 하고 같은 네. 영장을 4번이나 들이밀더라. 맞습니다. 네. 네. 저런 사례 어떻게 단속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자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어.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보호하려는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그냥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그 당대표 네. 당대표 선거용 아니에요. 자, 우리 봐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기신 그런 검찰 개혁의 업적을 완성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네. 보안 수사권까지 다 없앴어. 자, 검찰청 없앴지. 보안 수사권까지 없앴어. 우리는 네. 검찰을 없애고 검찰 개혁의 위협을 달성한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런 행태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국민 여론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은요. 그래 검사 나쁜 새끼 검사 이 판에 그냥 한번 엿먹어봐라 막 이런 마음도 사실 상당한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입틀막법 그거 갖고 걱정을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래 기자 그 나쁜 놈들 그래 뭐 기사 지 맘대로 쓰니까 에이 엿먹어라 이 벌금 몇 억씩 때려 맞아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집단에 대한 평가 그 집단 꼴보기 싫다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것들이 잘난 척한다라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비난의 마음을 딱 틈타 갖고 이런 사람들을 뭐 무기력하게 만드는 법들을 만들잖아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당연히 이거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맞아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보안 수사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진영하고 관련해서 네. 아까 이제 그 박은정 의원이 뭐 한동훈 조선일보 막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네. 당장에 저는 이 사람 글이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네. 김용민, 동명이인 김용민. 원래 뚱땡이. 낙검수하던. 땡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살집이 있고 귀여운. 네. 그거 딱 정통 이틀막법이에요, 그거. 김용민 네.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김용민 목사님이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과거 이제 낙검수 김어준, 네. 주진우, 김용민 여기가 이제 낙검수 멤버인데 여기가 이제 분화가 됐어요. 서로 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김용민 씨가 지금 이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보안사건 관련 3대 이빨. 3대 이빨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네. 그러니까 의원 김용민, 네. 최강욱 전 의원, 네. 박은정 의원. 아. 네. 3대 이빨. 네. 3대 이빨의 출연으로 명약 완화가 분명해진 게 있다. 폐지 이후에 장윤기 사건 같은 일에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네요. 진짜. 저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거. 그러니까. 네. 그래 너네들 뭐라고 나와서 떠드는데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 장윤기 사건 못 막겠네. 네. 그게 분명해졌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네. 이 3대 이빨들 최강욱 언론에 알리면 된다. 네. 박은정 요거는 킥스 같은 데 킥스와. 그냥 네. 자리만 넘기면 돼. 이게 네. 문제 있다고 하는 건 검찰의 언론 플레이야. 요거 조선일보랑 한동훈의 선동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김용민은 피해자한테 계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알리고 피해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의견을 남기면서 일종의 민원으로 해결합시다야. 저는 진짜 정말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 과가람 기자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몇 년째예요. 지금 그 수년째 그 스토킹을 맞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저기 회사 일로 출연한 방송이나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성희롱성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그거로 계속 이제 고소를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은 본인의 생명에 왜 그리고 물릴 수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계속 협박을 또 했거든요. 감옥에서도 계속 협박하고 돈 요구하고 막 네. 이런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지금 몇 년째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 정말 과가람 기자 정도 되면은 네. 지금 언론사에 대형 네. 언론사에 기자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 인맥도 많고 네. 정말 뭐 한 다리 건너라서 물어보면은 네.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가장 큰 건 본인의 처지와 상태를 네. 정말 유려한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피해자마저도 진짜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네. 가정마다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는 정말로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피해자인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법 왜곡죄 뭐 이런 거 만들어 네. 뭐 이런 내가 정말 법 왜곡죄 제정에는 반대를 했지만 내가 이거를 동원해서라도 진짜 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되나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또 경찰의 뭐 말도 안 되는 조치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네. 물론 이제 검찰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검찰의 조치 뭐 이런 구형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를테면 뭐 누범 규정을 누락한다든지 네. 그런 조치가 있어서 본인이 나서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네. 했는데 그거는 정말
정말 그 최근에 낸 책의 제목이 탁월한 피해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탁월한 피해자마저도 형사 절차에서 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정도로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 절차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 보안 수사권까지 없앤다. 네. 이거는 정말 피해자 보고 진짜 죽으라는 거죠, 사실. 네. 네. 지금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우리 지금 댓글로도 야 조선일보가 지금 이거 검찰 저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폐지해야 되겠네 뭐 이따우 댓글을 다는 지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댓글 다는 분들 얼마나 돈이 많고 정말 그 법적인 백그라운드가 빵빵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거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보안 수사라는 게 네. 경찰이 1차적 종결권이 있다고 해도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오잖아요. 네. 검찰이 보기에 이 계좌 추적이 덜 됐어. 이거 해야겠네. 그렇죠. 해야겠네 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하고 네. 경찰한테 시키는 거하고 네.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솔직히 사법 서비스의 진로 봐서도 물론 경찰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경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내 사건을 봐주는 거하고 네. 경찰이 봐주는 거하고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건지 그러니까요. 그거를 놓고 생각을 해봐요. 사법 서비스의 측면에서 네. 네. 저는 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피해를 당했는데 네. 나를 검사가 대변해 주는 게 좋겠어? 경찰이 대변해 주는 게 좋겠어? 저 그렇게 지금 하면. 깨달음이 왔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경찰이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의 심리를 저는 지금 바로 이해했습니다. 네.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는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인데 가해자 입장에선 아. 검찰까지 나를 들이조지는 것보다 경찰 한 번만 건너가는 게 얼마나 좋아.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네. 그러니까 정말 네. 자기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 나는 까딱하면 가해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앞서 그 기자회견의 맥락이 이해가 네. 되잖아요. 네. 정말 피해자를 상대하는 민변 여성위원회나 네. 한국 여성의 전화 여기는 네. 정말 내가 정치적 성향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발작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그쵸. 없는 거예요. 나를 누가 대리하느냐. 네. 경찰이 대리하느냐. 네. 검사가 대리하느냐. 검사가 피해자의 대리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저 이제 완전 이해됐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댓글 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돼. 뭐 검찰 싸그리 없애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전과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검찰을 싫어하지? 뭐 이게 늘 이해가 안 갔는데 전과자일 가능성과 앞으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아닐까. 아니면 100번 선회해가지고 나는 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네. 피해자든 가해자든 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그렇게 그런 생각해서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 우리가 이 사건이 이렇게 됐고 정말 장윤기 사건에서 정말 장윤기처럼 아버지가 경찰인데 정말 치밀하게 진술도 바꾸고 완전히 트레이닝을 잘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거짓말도 잘하고 흔적도 지 아버지가 다 지워주고 이런 사람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은 정말 용돈 아끼려고 4km를 걸어가던 여학생 그 여학생이 정말 한밤중에 엄청 끔찍한 사건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의 편에 쓸 거냐?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나 오죽하면은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하고 이름까지 맞아, 공개를 공개했어요. 하고 네. 이거는 이채원 법을 만들라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우. 그런 과제라고 들어요. 저 진짜 네. 그거를 보니까 사실 그런 피해를 당하면 가족들은 내 딸 얼굴 절대 공개하지 마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자 내가 우리 딸 얼굴 깔 테니까 제발 그러니까요. 법 좀 제대로 집행해줘 네.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진짜 오죽하면 정말 저는 네. 진짜 그 결심을 하기까지 맞아요. 엄마의 심정이라는 거 네. 생각하면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광주 광산서 뭐 시골 경찰이다 이런 거 비하다 뭐 제가 그러면 정말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시골 경찰들의 눈속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요 광주 광산 경찰서가 작년에도 말입니다. 인권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지적을 2024년에 받았는데 네. 10월에 광산 그 서에서 네. 수사한 사건 중에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 유사 강간한 범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근데 이 가해자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CCTV 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가해자의 영상이 담긴 영상이 원래 칼라였대요. 네. 근데 요거를 또 흑백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조작을 수사기관이? 예. 네. 그다음에 영상 제공 해달라라는 요청 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네. 사건이 담긴 화면을 획득을 했는데 이 CCTV 화면을 일부러 흑백으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 쪽에 범인 쪽에 굉장히 불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광주 광산 경찰서 그래서 인권위에서 이거 직원 교육하고 이거 저 인권 보호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일종의 이제 의견서를 보냈는데 네. 광산소는 어떤 업무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를 하길래 네. 왜 영상을 칼라를 흑백으로 바꿨죠? 이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쵸? 야, 어떻게 수사기관이 이렇게 네. 이거 증거를 사실 어떻게 변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은 6명이 찍은 사진을 2명이 보이는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줘도 그거 네.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거 2심에서 그렇게 판단했었잖아요. 그 2심 물론 깨졌지만 네. 대법원에서 깨졌지만 네. 네. 아 맞아. 그 법원에서 참 법원에서 그런 거지. 그랬어요. 조작의 개념이 조작됐습니다. 그 네.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하는데 네. 네. 그 사진이 6명이 찍은 사진에서 2명만 이렇게 크롭을 해도 이것은 조작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칼라를 흑백으로 바꾼 건도 큰 조작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대놓고 조작인 거죠.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네. 야 세상에 지금 상황에서 네. 2020 이거 몇 년인지 모르고 올해인지 작년인지 네. 2018년 사건은 2024년에 지금 한 네. 겁니다. 네 그랬는데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이런 네. 짓을 하지? 저는 와, 지금 정말 우리가 언론의 감시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지금은 언론이 사실 경찰도 감시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접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경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출입 관행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막 그 경찰서 안에 들어가서 기자들이 맞습니다. 취재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형사계나 뭐 이런데 아예 못 맞습니다. 들어가서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고. 네. 네. 그런데 권한은 크고. 네. 그러니까 각 로펌에서 뭐를 하는지 아세요? 다 경찰 출신들 네. 엄청나게 이미 뽑았고 아, 앞으로도 맞아요. 뽑을 예정이고. 네. 왜냐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소위 말해서 만지는 게 제일 훨씬 의미 쉬우니까. 있으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네. 사실. 네. 그러네요. 네. 재판 가서 그거 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딱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을 때 딱 그럼요. 들어가서.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쉽게 지금 그러니까 한 사회에 그런 경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유전무죄의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실망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검찰에 실망해서 이제는 경찰에 의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더 강화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거를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누군가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검찰이 그렇게 싫으면은 그거를 리뷰할 수 있는 다른 수사지를 지정을 해라. 네. 이빨 3인방이 얘기하잖아. 언론에 얘기하세요. 피해자한테 언론, 알려주고 피해자. 피드백 받으세요. 아, 그러네. 네. 야, 그거 진짜. 필요 없어요라는 게 지금 이빨 3인방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빨. 근데 이 정도 되는 사실 이빨 3인방 이 제목 잘 붙였는데 네. 이 정도 이빨로 이거를 반대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정말 네. 이 문제는 보면 볼수록 도대체 민주당과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런 사회를 정말 바라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요새요, 네. 그 뭐 남미라든데 이런데 네. 뉴스 있잖아요. 네. 이거 유튜브에서도 요새 여행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진짜 뭐 어떤 남미의 어떤 나라 얘기하면서 뭐 이곳은 경찰한테 돈을 주면은 안 되는 네. 게 없다. 뭐 감옥에서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고 어쩌다 그렇죠. 막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정말 네.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혹시 네. 예.
진짜 우리는 네. 지금 이런 정의의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니라 열심히 뭐 주식이라도 하려고 봤더니 주식 요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진짜 네. 못 보겠어요, 진짜. 네, 그럼 뭐 네.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자산가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면 빵빵한 변호사를 사서 경찰을 들어가자마자 제압해갖고 완전히 논리적으로 박살낸 다음에 나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각자 도생하전 각자 도생, 자력갱생. 네. 이게 심해지면 이제 자력구제로 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정말 사회가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그냥 망가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소위 뭐 필리핀이나 어떤 뭐 동남아에서 돈 얼마 주면 살인도 해준다 막 그런 그게 사실 나라가 망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왜 피해자를 대행해서 피해자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원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근대 사법 시스템인데 이걸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네. 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억울함을 대리할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인데 검사를 이제 못하게 하고 그냥 경찰위원회가 알아서 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가 알아서 해. 피해자가 그렇죠. 알아서 해 그거죠. 안 되면 언론에 제보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번 개정법의 네. 핵심인 거죠. 네. 근데 맨날 살인범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피해자는 말이 없다. 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변론합니까? 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원한을 얘기합니까? 저는 정말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내일 모레 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대법원 판결 어떻게 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 진짜 정말 예단을 할 수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선고기일 바로 잡히면은 네. 그냥 보통 상고기각 되는 비율이 높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네. 네. 만약에 상고기각 돼서 무죄로 확정이 되면은 네. 뭐 이진관 판사 도대체 좀 왜 저런 거지? 이제 그러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야 이분이 정말로 법을 왜곡해서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나라는 질문도 한번 목요일 이후에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일기에서 던져보겠습니다. 네, 잘 던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